장윤정의 데뷔곡 어머나는 작곡가 윤명선이 작곡한 노래로 처음에는 개은숙 측의 제의로 만들게 된 노래라고 한다. 그러나 개은숙이 부르지 않고 퇴짜를 당하자 다음에는 주현미에게 불러볼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주현미는 어머나의 데모 테이프를 듣고는 가사 중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라는 가사가 나이에 맞지 않고 표현하기가 막막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김혜연에게도 이 노래가 같지만 역시 아이 엄마가 부르기에는 가사가 너무 귀엽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그 이후로도 송대관 등 5명의 가수에게 거절당하면서 방치될 뻔한 노래를 신인 가수 장윤정에게 권유하였고 장윤정 역시 이 노래를 부르기 싫어서 사흘이나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나는 김수희의 애모가 93년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트로트곡이 된다. 장윤정은 행사 전성기 시절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출연하려고 1년에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한 토크쇼에서는 MC몽을 능가하는 하루 12회 행사 경험을 이야기해 주변을 놀래키기도 했다. 한창 행사를 돌던 시절에는 행사비로만 하루에 1억을 번 적도 있다고 한다. 행사의 여왕답게 과거에는 차를 이용하여 이동했지만 이후에는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한다. 비행기로 이동해서 남는 시간에 다른 행사를 더 참여하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장윤정 본인은 자신의 노래는 시골 장터에서 시작했고 자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까지도 전국을 돌아다닌다 라는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장윤정급의 가수라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지 않고 폼나게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도 있다. 장윤정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신이 행사를 가보지 않은 곳은 날씨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가기 어려운 울릉도와 독도뿐이라고 한다. 장윤정은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한다. 대학교 시절에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한다. 또한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매일 밤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강아지와 함께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뛰고 나서 찬물로 같이 씻었다고 한다. 본인은 사람이니 버틸 수 있었지만 키우는 강아지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고 한다. 장윤정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적이 있다. 장윤정이 8살이 되던 1988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인 KBS 전국 노래자랑에 경기도 오산시편 예선에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부르며 참가했다. 당시 장윤정은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으나 8살짜리 아이가 혼자 출연할 수는 없어 커피잔 세트만 받고 탈락했다고 한다. 장윤정은 대학생 시절 학자금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부모가 진 부채 때문에 자신도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당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신용 상황을 보여주며 이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지점 안에는 자신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엄청나게 창피했다며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꼽기도 했다. 장윤정 본인이 부모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딸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연대 보증인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으며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친구들이라고 한다. 장윤정은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이었던 1999년에 MBC 강변 가요제에 출전하여 댄스 팝곡이었던 내 안의 너네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공식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은 어려웠다고 한다. 첫 공식 방송 무대에서 굉장히 떨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댄스곡을 불렀는데 의외로 잘 부르고 안무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사실 댄스 가수로 활동할 기회도 있었지만 본인은 트로트가 제일 편하다고 한다. 사실 비음 때문에 다른 장르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장윤정은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고 한다. 장윤정이 처음 소속되었던 인후기획의 전시는 무명 시절 장윤정과 같이 일했던 이벤트 회사라고 한다. 장윤정은 어머나로 뜨기 전까지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 2를 전전했다고 한다. 특히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어머나로 뜨기 시작할 때 일반인들 상당수가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가 가수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본인도 이것 때문에 돈을 밝혔고 그래서 쉽게 갈 수 없는 트로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 또한 장윤정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연예기획사로 전업, 크게 성공하게 된다. 장윤정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MC로서도 활약했다. 2007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췄는데 우리 결혼했어요 파일럿에 출연했고 이후 각종 방송에 조금씩 출연 횟수를 늘리다가 골드미스가 간다에 고정 출연한다. 특히 이휘재와 함께 맡은 도전 천국 MC는 역대 여자 MC들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히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무대 행사를 진행하는 듯하는 스타일이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도전 천국 자체가 그런 진행 스타일을 선호하는 해외 동포를 비롯한 장년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이따금씩 왕중왕전에서 있는 패자부활전에서 노래의 신으로 나와 게스트들과 대결하며 가요계 짬밥이 허풍이 아닌 걸 여실히 증명하기도 한다.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관련 논란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물론 장윤정 잘못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며 어머니와 남동생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논란은 장윤정이 힐링캠프 작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2013년 2월경 그동안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멋대로 장윤정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빚이 10억 원이 생긴 걸 알았다는 사실이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장윤정이 어머나로 데뷔한 이후 벌어들인 돈만 수백억일 텐데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먹은 걸로도 모자라 빚이 10억 원이라는 사실에 많은 네티즌들 또한 적잖은 충격을 먹었다. 이로 인해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과는 절연한 상태이며 상견례에도 소속사 사장과 아버지만 대동했다고 한다. 장윤정은 긴 연예계 생활 동안 큰 구설수 없이 잘 지내온 연예인 중 한 명이다. 굳이 논란을 꼽아보자면 장윤정이 출연한 솔로몬 저축은행의 광고가 마치 대부업체 광고처럼 나오는 바람에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대부업체는 아닌 제2금융권이지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이자는 대부업체 이자와 비슷하다. 그러나 광고 자체가 지나치게 대출을 강조하고 광고까지 촌스러워서 대부업체 이미지가 되었다. 또한 휴대폰으로 오는 대출 권유 전화도 마치 대부업체처럼 잦다. 하지만 이후에 드러난 가정 불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윤정은 노홍철과 연애를 한 적이 있다. 2004년 둘은 처음 만났고 친구로 지내던 중 노홍철이 방송에서 진행한 맞선을 망치자 그를 위로하려고 맥주를 마시다가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2009년 12월 28일자 연애플러스에서 노홍철과의 관계를 두고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9일 노홍철과 결별했다는 뉴스가 떴다. 장윤정은 같은 해 6월 방영된 무릎팍도사에서 결별을 놓고 쏟아진 여러 기사에 그가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는데 서로 개성이 너무 강했고 달랐을 뿐 틀려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공개 연애를 할 거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지하 벙커에서 연애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개 연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윤정은 2013년 4월 KBS 소속의 도경환 아나운서와 2013년 9월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둘은 결혼 발표 전까지 5개월간 철저하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도 몰랐을 정도라고 하며 KBS의 아나운서들은 도경환이 한두 달 전부터 연애의 낌새는 보였지만 그 상대가 장윤정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던 날 장윤정 꿈에 삼신 할머니가 나와서 너희들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둘의 열애 공개 3일 전에 도경환의 친부 꿈에 장윤정이 갑자기 등장하여 인사했다고 한다. 결혼 발표 초반 도경환은 돈 잘 버는 아내와 결혼한 남자 신데렐라, 로또 당첨자 정도의 평가를 받다가 재산 탕진 논란이 터지고 그와 시댁 식구들의 훈훈한 모습이 밝혀지자 성인 군자로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윤정의 현재 매니저는 어머나 때부터 20년 가까이 활동한 그녀의 백댄서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서 춤추다 다치고 멍드는 일이 잦아져 백댄서 일이 힘들어지자 장윤정이 매니저로 일할 것을 제안하여 전직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그녀가 장윤정에 대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장윤정의 아무팀에 공백이 생기면 매니저 일을 던지고 바로 백댄서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실력이 부족해서 매니저로 전직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장윤정은 2019년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의 마스터로 참여했는데 함께 참여한 박명수는 장윤정을 두고 트롯 그랜마라고 불렀다.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장윤정은 두루뭉실하고 무작정 칭찬만 하는 심사평 대신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집어내어 정말로 참가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밀착형 조언을 해주었다. 가사 끄듬 처리가 미흡하다. 안으로 소리가 말려 들어간다. 소리가 연기처럼 퍼진다 등 발음이나 발성, 음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섬세하게 짚어내 직접 교정해주기도 했다. 장윤정은 신인 시절 차 안에서 참는 거야, 웃는 거야, 있는 거야 라는 글귀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문장에 18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 하죠.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애견 페스티벌에 출전한 강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별일을 다 경험한 그녀는 미스트롯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관객이 무대 위의 가수 상태를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들으러 와준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무대에 오르겠다고 하는 장윤정. 그녀의 앞길을 힘차게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